여기 우리 14페이지고 저번에 프린트를 한 장씩 이렇게 읽어오라고 드렸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 첫 번째 다시 발표라고 했으니까 무슨 발표했다고? 얘는 설명할 거라고. 그거에 대한 주제 어디 나와 있어? 표시. 발표, 효과적인 발표 방법에 표시가 되면서 아 이거 발표 주제구나 라고 해서 잠깐 우리가 귀찮겠지만 오른쪽에다가 주제라고 이렇게 써놓고 읽어봤니? 그래서 발표에 대해 발표한다고 하니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하면서 요거는 그냥 상호작용 이렇게 그냥 확인 뭐 이렇게 써주자. 그러면서 네 그렇다는 반응이시네요 라고 확인했죠. 확인하는 부분들을 그냥 주면 치고 넘어갈게요. 하지만 자 뭘 시켰어? 청중들의 경험 환기시켰지. 환기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고 환기라고 써도 되고 경험 환기. 근데 구체적으로 누구? 여러분, 그치? 청중들 경험 환기 시켰어요. 또는 이렇게 청중들 경험 환기 시켰어요. 요거 갖다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우리는 정말 많은 상황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하고 있고, 이렇게도 하고 있고, 이렇게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열거하고 있죠. 뭐에 대한 열거라고요? 많은 발표가 일어나지는 열거. 우리 교재로는 14페이지 적용학습 1번, 화법 1번. 그런데 여러분은 발표의 효과적인 방법에 다 알고 있나요? 자, 그런 데서 전환됐어요. 이제 효과적인 방법, 효과적인 발표 방법, 효과적인 발표 방법. 오늘 얘기할 주제. 왜? 교재 안 갖고 왔어? 마침 나도 여기를 안 갖고 왔구나. 이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근데 또 이제 잘 알고 있나요? 라고 또 이제 청중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는 이런 부분은 또 체크하면서. 자, 그래서 준비했지롱. 그럼 여기는 뭐야? 발표가 자신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준비했지롱. 뭐라고 묶으라고 했지? 이유. 무슨 이유? 그치. 요 주제 선정의 이유.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주면 된단 말이야. 읽으면서. 알겠죠? 그래서 준비했지롱. 자, 하나 더.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제가 효과적인 발표에 대한 주제를 얘기하면서 그 이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라는 정도로만 읽어주셔도 1문단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발표 핵심 내용은 시각자료로 자료 제시를 하고 있었죠. 그럼 이 자료는 뭐예요? 핵심 내용, 뭐에 대한 핵심 내용?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핵심인지. 그렇죠? 자, 여기 화면을 보시죠 하면서 화면 제시. 그럼 이 자료는 무슨 자료라고요? 시각 자료예요. 그 시각 자료는 발표에 있어서 핵심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발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 순서 표지 나왔습니다. 어디요? 먼저 그럼 뭘 분석하세요? 맥락 분석합시다. 그럼 옆에다가 발표 잘하기 위한 방법 1번이지. 뭐라고 요약할래? 그러면 문장 너무 길다. 발표를 잘하기 위한 방법. 그치, 그냥 방법 1. 이렇게 쓰는 거 괜찮잖아. 근데 조금만 더 해보자. 방법 1만 쓰면 우리가 내용이 기억 안 날 수 있으니까. 방법 1은 뭐에 대한 내용이었어? 발표해 뭐? 아니 맥락 분석. 방법 1 맥락 분석. 자, 이렇게 써주면서 그럼 맥락 분석을 합시다. 맥락에는 뭐가 들어간대요? 목적, 청중, 시, 공간 등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특히 누굴 강조해? 특히 청중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럼 맥락 분석 안에서 지금 누가 강조되고 있어? 청중이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쵸? 근데 맥락에는 뭐 있었어? 우리 장문의 계획하기에서 내가 뭘 계획해야 된다고 했어? 주제, 목적, 독적, 매체. 주제, 목적, 독자, 매체. 그럼 여기에서 주제는 이미 제시했고 맥락은 목적 있죠. 독자인 청중이 있죠. 그리고 매체라는 거는 시공간의 어떤 제약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어떤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제시를 하는 거니까 다 나와 있네. 그쵸? 그렇게 연결하면 이것도 맥락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개념이에요. 알겠죠? 맥락.
장문은 쓰기 맥락, 장문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말하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청중들에 대한 맥락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 그냥 생각 한번 해보자. 청중이 왜 중요해? 청중에 대한 분석이 왜 중요해? 얘기를 할 건데 얘네들이 잘 이해하는지 못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되게 이제 어려운 단어들을 쓰면 힘들어하죠. 아니야? 근데 또 너무 쉽게 얘기하면 또 뭐 이렇게 또 뭐 저 정도까지 쉽게 얘기할 수 그래. 그러나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한테는 어렵게 얘기하면 뭔 말 하는지도 모르겠죠. 자겠죠. 자, 그래서 발표에 대해서 발표는 상호작용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청중을 고려하지 않은 발표는 좋은 발표라고 하기 어렵다. 그럼 요거는 무슨 문장? 요 문장은 우리가 뭐라고 정리할래? 뭐라고 할래? 잘 모르겠으면 그냥 발표의 특징, 모르겠으면 그냥 특징이라고 하면 돼요. 왜 발표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지? 그럼 특징 설명이야. 발표는 뭐라고? 상호작용. 그리고 좋은 발표는 청중 고려하자. 그러니까 그걸 우린 특징이라고 하면 돼요. 그럼 여기 사례 붙이면 무슨 발표의 특징? 좋은 발표의 특징. 이렇게 사례 붙여도 된단 말이야. 알겠죠? 요 발표의 특징이라고 하면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좋은 발표의 특징 하면 되잖아. 또는 조건이라고 해도 되지 않니? 어떤 어휘로 쓰든지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으로 딱 묶여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맞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청중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관심사, 요구, 이해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정보를 선별하여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그럼 요 문장은 뭐에 대한 문장 같아요? 여기까지 자르면 발표한 필요요소? 아니야, 필요요소에서 지금 발표가 아니야. 청중 분석에 위한 요소지. 그럼 청중 분석 요소 누구 있다고? 관심, 요구, 이해도가 있어요. 관심, 요구, 이해도 파악하고 또 거기에 맞게끔 정보 선별 그리고 내용 구성. 그럼 청중 분석은 계획하기 단계고 이거 계획하기잖아. 계획을 했으면 뭐 해야 돼? 계획, 생성하기 단계가 어디야? 정보 선별이 생성하기 단계 아니야? 왜? 생성하기는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선별하는 것까지라고 얘기했으니까. 구성은 뭐예요? 조직하기. 이 과정 흐름 속에서 지금 얘네들이 다 또 설명이 되고 있단 말이야. 계획, 생성, 조직편. 머릿속에 다 있지? 계획, 생성, 조직편. 그 흐름 속에서 발표는 화작은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청중에게 맞지 않는 내용이라면 안 되죠. 그리고 혼자 말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또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닌데 발표했는데 왜 혼자 말하는 거지? 뭐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지, 상호작용이 있어요. 더불어 뭐까지 하래? 시, 공간, 목적을 고려하세요. 근데 지금 발표 맥락 안에 누구 있었니? 그러니까 맥락 안에 목적, 청중, 시공간. 근데 목적에 대한 얘기를 중요하다라고 해서 첫 번째 얘기한 거 아니네. 누가 더 중요했어? 청중. 그리고 목적과 시공간은 그냥 요 정도만 고려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요 문단은 무슨 내용이야? 좋은 발표가 되기 위한 방법 1. 뭐를 파악하자? 맥락을 파악하자. 더 자세하게 쓰면 맥락 중에 청중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케이? 자, 그 다음은 밑에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발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입, 전개, 마무리, 흐름에 맞게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핵심 단어는 구성이죠. 그럼 여기도 화면 자료이니까 다음이라고 하고 이건 다음 자료니까 넥스트인데 뭐 순서 표시하게 하기보다도 그럼 여기는 몇 번째 방법이 되는 거예요? 뭘 잘하자?
구성. 그럼 구성이라는 건 뭐에 들어가요? 계획, 생성, 조직. 조직하기에 들어가죠. 특히 도입 부분이 중요한데요. 특히 도입이 중요합니다. 구성 중에서도 어디가 강조? 도입 강조. 그래서 발표를 시작할 때 청중의 관심에 불을 지펴, 관심에 불을 지핀다고? 이게 무슨 표현이냐? 진짜 불을 놔야 돼? 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내가 불 좀 붙이자. 라이터를 갖고 다녀야지?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은? 관심을 끈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요게 뭐가 관심에 불을 지핀다. 비유적 표현 아니니? 근데 이 비유적 표현 안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로 얘기한 거죠. 흔히 얘기하는 말.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말. 그걸 뭐라고 할까? 흔히 얘기하는 말. 뭐 비유법 안에 있다라고 할 때는 사실 뭐 풍유가 되겠지만 이걸 우리는 관용적 표현이라고 할 거예요. 관용이란 말이 뭐예요? 관용적 표현. 관용. 관대한 용사 아니라고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말. 문화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말. 알겠죠? 그래서 관용적 표현까지 쓰이면서 그렇게 해야 들린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두 글자로 보자. 도입에서 이런 관심을 불러 일으켜 주는 거. 그게 뭐예요? 환기하는 거죠. 도입에서도 환기가 중요하네. 특히 열심히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중에게 필요한 것을 느끼거나 여긴 방법이고. 그러면 얘들아 뭘 환기하는 거야? 목적. 우리 앞에서도 환기 나오고 여기도 환기잖아. 앞에서는 무슨 환기야? 관심? 아니야. 여기서는 지금 여기 위에서는 앞에서는. 그치. 이렇게 환기라고만 적어줬을 때 분명히 또 나온다면 여러분 이거 구분하셔야 되니까 내용을 더 붙여주는 것도 좋겠죠. 그럼 밑에는 무슨 환기? 앞에는 경험 환기였고 밑에는 뭐 환기하라는 얘기일까? 지금 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환기해줘야 됩니다 라고 하지. 뭘? 불을 필요한 것임을 깨우쳐주는 걸 환기시켜주는 거지. 두 글자를 줄여보자. 관심. 또 좀 주의 집중 좀 해줄래? 주의. 알겠지? 주의 집중하다, 주의 환기라고 더 많이 써요. 주의 환기. 자, 청중의 관심사와 화제의 발표를 관련지어 설명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주의 환기시켜주는 방법 체크만 할게요. 어디 나와 있어요? 주의 환기시켜주는 거, 필요한 것임을 느끼게 한다. 또 관심사와 관련 짓는다. 그리고 신선한 도입. 까지. 그럼 여기서는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방법이 나온 거죠. 구체적인 방법. 도입에서는 환기가 중요해요. 그리고 방법까지도 알려줬어요. 이렇게 정리. 또 발표 내용을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어느 부분? 전개 부분. 그럼 전개도 얘기했네.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럼 이거 하지 말라는 거니까 가로치고 날리자. 정보 많이 X. 자, 발표는 설명이니까 어디에 집중하라고? 이해를 높이는 데 집중하세요. 진짜로 청중들이 제공되는 정보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때문은 누구 때문에로 갖다 붙여야 되니?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요. 왜냐하면 정보 모두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할 수 있겠다. 정보 전달하지 마세요. 이렇게도 연결되지. 왜냐면 얘는 한 문장이었으니까. 위에서는 지금 가로친 부분을 우리가 지워줬지만 같은 한 문장이었잖아. 그래서 항상 때문이 나오면 누구 때문인지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 많이 안 해도 돼. 그래서 그냥 이해 높이는 데만 설명해. 왜? 청중은 많이 준다고 해서 다 몰라. 자, 그러면 여기서 전개에서는 뭐라고 기억할래? 전개에서 우리가 정리하는 거. 앞에서는 도입에서는 뭐라고 했어? 환기하세요, 주의 환기하세요 중요하다고 했지. 전개선
이해 중심으로 하세요. 이해 중심으로 발표하세요. 그럼 왜 이해 중심으로 하래요? 그렇지. 많아도 기억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아니 근데 내가 쓴 말은 이건 내가 쓴 말이고 체린이는 뭐라고 했는데? 응. 내가 쓴 말이 정답이 아니야. 네가 쓴 말이 정답이야. 왜? 어처구니 없었어? 그건 아니야? 핵심 위주로. 됐네. 핵심 위주로 하세요. 그 말이 더 정답이지. 제가 쓴 걸로 굳이 바꾸지 마세요. 알겠죠? 또 핵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또 핵심어를 제시. 그럼 이것도 방법이지. 이해 중심으로 핵심 중심으로 할 때 우리 방법 첫 번째 뭘 제시했어? 핵심어 제시하세요. 그리고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세요. 까지 끝. 그 다음은 어느 단계예요? 마무리 부분. 그럼 마무리 부분에서는요, 강조한 사항들 요약해 주세요. 한 번 더 명쾌하게 짚어주세요. 그래서 요약하거나 요약해달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치? 한 번 더 재진술, 재강조, 요약, 강조해 주세요. 자, 발표 구성과 관련하여 제가 활용하는 발표 팁을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그럼 여기서 내용이 달라졌죠? 그쵸? 여기서 내용 달라졌으면 끊어 써야 돼요. 본문이 길었지만. 왜? 위에 부분은 지금 도입, 그리고 전개, 마무리라고 하는 각각의 전개 그 순서에 따라 가는 거고, 지금 여기 부분부터는 내 팁 줄게. 꿀팁 줄게. 그럼 꿀팁은 뭐예요? 저는 뭐 한대요? 퀴즈 드네요. 그럼 퀴즈의 효과는 뭐예요? 그렇지, 주의 암기. 그리고 퀴즈를 가지고 어디 지루히 하면, 또 마무리도 퀴즈를 하면서 뭐 한다고? 마무리에는 퀴즈를 하면서 정리. 이렇게. 관심부를 있어. 그리고 본문 이제 중간에선 지루할 때도 하기도 해. 그리고 정리할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지. 그럼 이 꿀팁, 퀴즈라는 꿀팁은 어디에서만 일어났어? 아니, 다 일어났지. 도입, 전개, 마무리. 여기 전개라고는 안 나왔지만 지루한 건 언제 지루하겠어? 전개에서 지루하겠잖아. 자, 마지막으로 그럼 뭐에 대한 마지막이니? 뭐에 대한 마지막이야? 순서표지. 응? 요 방법이지? 방법. 세 번째. 태도. 그래서 자신감 있고 열정이 있는 적극적인 태도 취해줘라. 태도 중요하다. and 청중 존중해라. 그리고 상호작용해라. 그럼 이거는 두 가지 태도가 나타났네. 제가 이렇게 끊었을 때 어떤 기준으로 끊었을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영정을 가지세요? 누구에 대한 태도? 그렇지. 자기에 대한 태도. 그리고 청중에 대해선 또 청중에 대한 태도.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하는 지점들을 마련해서, 분류하는 지점들을 마련해서 자기가 스스로 분류할 수 있으면 좋죠. 청중이 흥미 있니? 그리고 이해하니? 계속 물어봐야 된다고. 혹시 청중이 질문하면 어떨까요? 그럼 여기서도 다시요. 끊어주세요. 태도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일단 자기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됩니다. 청중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됩니다. 근데 이 청중이 이제 뭐할 때, 자기한테 물어올 때, 질문을 해온다면 어떻게 하래요? 질문 회피하래요? 반갑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중에 대해서 내가 반갑게 표현해주세요. 왜냐하면 이유. 증거래요. 뭐에 대한 증거? 적극적으로 들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때문입니다는 누구로 또 이어서 읽어줘야 돼? 질문은 발표자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들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이렇게 읽어주라고. 그냥 때문은 누군가랑 연결시켜 놓고 가야 돼.
알겠지? 우리 독서할 때도 무조건. 질문에 대해 답변할 때는 질문이 좋은 질문인지 아닌 질문을 평가하지 말고. 그럼 이거 하지 말라니까 여기까지 묶어서. 이거 하지 마. 평가하지 마. 어떻게 하라고? 질문을 존중. 결국 이거는 그냥 자기에 대한 어떤 태도도 중요하지만 청중에 대한 태도죠. 또 하나 더. 만약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목소리가 작아져야 돼? 그게 아니라 아는 범위. 누구 안에서 자신의 아는 범위.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얘기했고, 하나 더, 한 번 더 찾아볼게 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찾아보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업할 때는 화법에서는 별로 안 일어나는데 업무에서 질문 나오잖아요. 그럼 다 지금 이래요. 나 잘 몰라. 내가 어떻게 다 아냐 문법을. 내가 뭐 단어의 그 품사 다 아냐? 몰라. 어떻게 알아? 모르지. 이거 문장. 또 우리 엄매 광금고에 우리 엄매 친구 중에서 가장 이제 질문 많이 할 것 같은 한 명이 있죠. 둘 중에 한 명인데. 그건 모르겠어. 아무튼 질문을 하면 나도 공부가 돼요. 나도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그래 이 단어가 이런 거야? 이 단어는 왜 이렇게 됐지? 그런 아주 탐구하는 자세. 그래서 엄매는 계속 공부를 해요. 계속. 화작은요? 화작은 연구를 해요. 공부가 아니라 화작은 연구를 해요. 저는요. 어떤 연구냐면 얘네들이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그럼 어떻게 알게끔 만들어줘야 될까? 연구를 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뭐 더 알아본 후에 답변한다? 뭐 업무에서 많이 해요. 업무에서는 저도 모르는 게 많으니까. 뭐 영어 선생님들도 단어 물어보면 모르는 단어는 모르는 거잖아. 그러지 않아? 어떻게 다 알아? 사전이야? 사전 찾는 게 더 빠르지. 자,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 자, 밑에 갑시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발표 방법 이해가 되셨는지요? 지금 한 번 더 뭘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치, 이해도 점검. 그래서 조금이야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세요. 이해도 점검하는 질문이 이렇게 일어났구나 정도로만 읽어주시고. 그러면 이거는 주제가 뭐니? 발표를 잘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 3가지 방법. 1번은 뭐였어? 맥락 분석하기. 맥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 청, 중. 두 번째는 뭐 하라고? 구성을 살짝하고. 구성은 어떻게 나뉘었어? 만 끝나지 않았지? 하나 더. 이 발표자에 뭘 줬어? 꿀팁. 세 번째는 태도. 태도는 어떻게 하라고? 나에 대한 태도, 청중에 대한 태도, 그리고 질문에 대한 태도. 이렇게만 써놓으면 다 기억나지 않을까? 기억 안 날까? 그럼 조금 더 살 붙이면 돼요. 내용 읽고. 이렇게 써도 이해되니? 내가 글씨를 너무 대충 썼다. 청중에 대한 태도. 그렇죠? 구성은 도입에서 뭐 하랬어? 한기. 또 전개선. 정보량은? 정보량은 중요하지 않아. 그치? 또 마지막은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할 거 강조해주고. 그리고 꿀팁은 뭘 사용한다고 했어? 퀴즈를 사용할 거예요. 그럼 태도는 나에 대해서는 좋은 태도 다 있었잖아. 이거 외울 필요도 없고. 청중에 대해서는 좋은 태도 다 있었잖아. 알겠죠? 그 정도도 이건 너무 도덕적인 거 아니야? 도덕적인 거지? 그 질문 있을 때는 몰라도 아는 척? 아니? 알아도 모르는 척? 아니? 솔직하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라고? 반갑게 생각하라고. 이 정도의 생각을 해서 이 정도의 딱 짜임새 우리가 구조만 그려놓고 나서 이게 이제 보고 나서 기억이 나는지를 제가 앞에서 이거 점검해 오라고 했었는데 해왔니? 이거 고분군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거 내용 기억나는지 안 나는지 해봤어? 안 해봤어? 오늘 걸 해봐. 오늘 거. 그러니까 이제 뭐 겸이는 안 괜찮아. 이거 뭐 괜찮아. 넌 지금 이제 화작 읽는 연습을 이제 하는 거고 이 친구들은 이제 당장의 시험인데 근데 화작은 이렇게 요약하면서 읽어줄 수 있겠느냐고. 이게 이제 몸에 배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내신을 더하기 때문에 내신에서는 뭐예요? 이렇게 구조를 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 내용을 정리해 놨잖아. 그럼 여기를 보고 나서 이게 다 기억이 나나. 알겠지?
근데 처음에 아니야 방법 세 가지인데 요 청중이 이렇게 그냥 요 정도까지만 쓰는 거 이거 다 안 써도 괜찮아. 이렇게만 딱 써놓는 거야.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이 셜라 이렇게 되는지 그러면 더 세부적 안 써야 되지. 근데 기억이 안 나. 아씨 맥락 뭐였지? 그럼 맥락 몇 가지? 목적, 청중, 시, 공간의 어떤 배경이지. 그 중에서 누가 중요해? 청중이 중요해. 그럼 청중이 중요하니까 뭐 하라고? 청중 분석을 하라고. 어떻게 분석할 건데? 뭐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었다. 그죠? 뭐하고. 그쵸? 그럼 구성은? 이렇게 해서 나오면 되는 거고. 근데 어디까지만 써놓으면 좋아요? 이렇게만 써놓고. 그래서 나오면서 계속 그게 외워지는지 반복 숙달되는지를 점검하는 거. 어렵니?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만 무슨 내신 공부가 한 번에 끝나. 아니야. 알겠죠? 읽고 또 읽고. 근데 읽는 걸 제가 줄이려고 하는 방법을 연구해온 거라고요. 저도 연구한다고 했잖아요. 공부는 아니에요. 연구를 할 뿐이지. 알겠죠? 자, 뒤로 넘어가서. 자, 동그라미 칩시다. 어디다 동그라미 칠 거예요? 손이 움직여요. 얼른. 그럼 연설의 목적은? 설득 맞아? 그럼 설득은 뭘 요구해? 행동 변화. 그럼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설득이니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주장은 항상 주장만 있으면 안 되지. 주장은 뭘 달고 다녀야 돼? 이유와 근거. 라는 구조.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 맥락은 졸업식 축하 상황. 자, 우선 고등학교 졸업하는 여러분들께 축하합니다. 뭐 했어? 축하했어요. 이렇게 써줘 미안하지만 지금은 축하했네. 왜냐면 이 축하라는 말 말고 이제 만약에 누군가를 만날 때 환영합니다 라는 표현, 우리 저번에 뭐 광고문인가 어디서 환영합니다 라는 게 화자의 태도예요. 축하도 화자의 태도거든. 축하한다고. 이 태도거든. 환영합니다 인사 아니고 태도라고. 축하합니다 인사 아니고 태도라고. 알겠죠? 학교장은 로서예요. 이거 보세요. 로서예요. 로서와 로서 구분해야 돼요. 구분되니? 로서는 뭐니? 수단 방법? 이거 인과. 그치, 수단 방법. 로서는 지위 자격. 여러분들은 지금 아들로서 뭐 해야 돼요? 효도를 해야 돼요. 학생으로서 뭐 해야 돼요? 공부. 그럼 공부함으로써 1등급. 공부함으로써 열받죠. 하기 싫죠. 자,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학교장을 대하는 내 지위와 자격에서 내가 너희들을 뭐 한다고? 응원한다고. 근데 고민이 많았대. 그럼 이거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이 많았다. 이 축하하고 응원할 거야. 축사하는데 나 고민이 좀 고민했음. 이라고 하는 이 말들이 왜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요약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부분은 이제 밑에다가 이 부분에서는 개념을 하나 쓸 거예요. 우리가 설득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설득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설득. 첫 번째는 인성적 설득이 있어요. 그래서 설득의 양상 세 가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인성적 설득. 두 번째는요, 감성적 설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성적. 근데 이성적이라는 거는 남녀 관계가 아니라 이건 논리적.
그래서 이성적 설득, 논리적 설득은 그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그 내용과 논리성 관계. 그래서 어떤 뭐 인과라던가 혹은 귀납, 연역, 귀납과 연역은 설명했었지. 귀납 하나만 생각하라고. 우리 광동고 학생들을 보니까 열심히 하네. 2번 학생 보니까 열심히 하네. 3번 학생 보니까 열심히 하네.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면 결과값이 뭐가 생겼어? 광동고 학생은 열심히 한다. 의여고 학생도 딱 보니까 열심히 하네. 한 명밖에 못 봐서 그렇지만 근데 이제 막 2번 학생 봤고 아니면 광동고 네 번째 학생 봤어. 열심히 안 해. 그러면 증명이 어떻게 돼? 깨져버리죠. 그래서 귀납은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귀납 하나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연역은 그 반대죠. 전제가 깔리고 그 전제 안에서 우리가 사건을 도출해낸 거예요. 자, 감성은 누구의 감성을 올려야 될까? 청중이고. 인성이에요? 그 인성은 누구의 인성을 얘기하는 걸까? 그렇지, 화자. 화자의 인성이 빠았는지 안 빠았는지. 근데 그 인성을 어떻게 알아? 처음 본 사람한테는. 그래서 이 화자의 인성을 또는 그 전문성을 보기도 하고 혹은 조금 어려운 말로 공신력을 보기도 하고 공신력. 공신이 뭘까? 공부의 신 아닙니다. 응? 신. 자, 믿음. 공은 공적인. 그러니까 공적으로 믿을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있느냐. 그래서 어떤 공신력을 제가 올려주는 제가 늘 쓰는 자료 있죠. 네이버 전문정보. 에 치면 여기에 이대원 토론이라고 치면 안 나오겠죠. 하나가 뭐 딴 게 검색이 되네. 근데 여기 치면 제가 있다고요. 제 거라고요. 저 뭐 전공했다고 했어요? 화법과 전공 토론 그쵸? 이거 전공했다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이야? 저예요. 그럼 갑자기 뭐가 생기는 느낌이야? 공신력이 생긴 느낌이에요. 그 느낌이 공신력. 알겠지? 그러면 다시 요 문장을 한번 보자는 거야. 나 학교장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할까 나 고민 많았어. 되게 솔직하게 얘기했지. 고민 많았어. 뭐 있어빌리티 안 하고 솔직한 마음을 전달했지. 그럼 이거는 설득 양상 중에서 몇 번째 양상일까? 2번이죠. 왜? 감성, 이거 고민했어.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그런 거 해야 된다. 내가 어른으로서 너한테 전달 이게 아니라 너희들한테 뭐가 제일 맞을까? 고민할게. 그래서 요 연설이라던가 요 설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요 설득 전략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저보다는 삶의 경험이 적은 졸업생들에게 35년 넘게 교직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 교사로서 50년 넘게 인생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가 얻은 삶의 교훈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인생의 교훈, 삶의 교훈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세 가지 답을 얻었대요. 1번 뭐예요? 1번 내면의 소리에 집중해라. 2번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3번 말하라. 그럼 밑에 가서 1번, 2번, 3번이라고 하는 각각의 문단에 하나씩 내용이 배치가 되어 있다면 1번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라는 말은 그 다음 문단 어디에 나와 있니? 요 내면의 소리 이 말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볼게요. 그냥 내면의 우리 안에서 소리가 나? 심장박동 소리밖에 없지. 그럼 내면의 소리는 무슨 말일까? 그럼 다시 내면의 소리란 무엇이다 라고 의미 정리 안 했지. 그럼 좀 봐봐. 그리고 우리의 시간 한정되어 있어. 유한한 존재야.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 따라서 인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느냐 자기의 내면 소리를 미뤄두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라는 거. 그러면 봐봐. 시간의 유한성 때문에 내면의 소리 뒤로 미루면 돼, 안 돼? 따라가라는 거잖아. 라는 주장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주장은 뭐야? 내면의 소리를 따라가. 이게 주장이죠. 그럼 그것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뭐예요? 시간의 유한성을 이유와 근거로 들었지. 그리고 하나 더 데이터를 줬네요. 무슨 데이터? 행복 지수라는 데이터, 자료, 근거를 제시하면서 야, 우리나라는 지금 행복이 어떻대? 완전 꼴찌야. 그래서 행복 수준이 낮아.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설이 입법이지. 자, 이런 설의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뭘 하라고? 행복 추구. 그럼 이렇게 행복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라고. 아, 그러니까 이 행복을 추구하세요라는 말이 아니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뭐라고? 방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더 하는 게 행복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뭐 미리 진작에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지금 현재 과정에서도 선택한 친구들도 아마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작년에도 한 명 우리 그 강동고 여학생 은정이도 갑자기 이제 얘기하면서 선생님 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이러고 그래? 왜 놀고 있지 요새? 그게 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라고 막 긴 장문을 보내갖고 알았어. 너도 드디어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구나. 응원한다.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없어? 그래서 그 여학생도 선생님 저 갑자기 하고 싶은 게 생겨서 뭔데? 바리스타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은 그래 바리스타는 우리 4년제 대학보다는 전문학과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도 좋은데 자격증이 딸 거고 국가공인을 이렇게 준비하고 착착착 계획이 있대. 그래 그럼 이 책을 읽고 저 책을 읽고 그 책을 읽으려. 그래 내면의 소리에 집중을 하는 거지. 저도 이제 바리스타를 한 1, 2년 했었거든요. 자격증은 없지만 그때까지 이제 다 4단 자격증이고 요새는 또 달라졌더라고. 아무튼 그렇게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는 거 얼마나 좋아. 그게 행복 추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제가 삶을 되돌아보니 하루하루는 긴 듯이 느껴져도 빨리 지나가는 것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어떤 유한성 또는 시간의 특징이지. 시간의 특징이 어때요? 지나고 나니까 어때? 되게 빨라요. 처음에는 되게 느린 것 같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시험이 엄청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이제 코앞이야. 그렇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이런 시간들도요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뭐 저랑 길게는 뭐 3년 4년 공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2년, 3년, 뭐 1년 공부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시간 되게 빨라요, 생각해보면. 자, 그러니 타인의 말을 휘둘려서 이거 하지 마세요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럼 내면의 소리는 얘들아, 다른 소리로 외부의 타인의 말과는 좀 대비되는 소리이겠구나, 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요약하는 우리가 연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크게 요약할 수 있어. 1번 요약은 뭐야? 여기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세요. 근데 내면의 소리에 왜 집중하래? 시간에 유한하고요. 또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또 이제 강조하는 거.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는 거는 뭐 하지 말라는 얘기야? 타인의 소리에 휘둘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하나 딱 두고 주변에 이유 근거 비교 대조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자신의 소리가 내면 소리가 타인의 의견으로 덮이지 않도록 하세요라고 주의할 점, 뭐 주의점인 것 같은데, 뭐 내면 소리를 우리가 따라가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 또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찾으세요. 2번이죠. 자, 긴 여정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지나갑니다. 또 강조하고 있어요. 시간의 특징으로서. 강물처럼 흘러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고, 이제 강물처럼이라고 했네. 비유법, 직유법이 쓰였는데 이거는 왜 이런 직유법이 쓸까? 빠르다는 속성일까? 강물은 빨라? 아니야. 끊임없이 흘러가. 그리고 되돌아올 수
없다. 이 특징을 지금 강물이라고 특성으로 얘기한 거야. 한 번 흐른 강물은 안 돌아오잖아. 알겠지? 빠르다는 속성 아닙니다. 빠르다는 속성을 비유하고 직유한 거 아니에요. 요거를 우리가 되돌릴 수 없다라는 말 좀 어려운 말을 쓸게요. 우리 되돌릴 수 없다 뭐라고 하냐면 비가역성. 들어봤니? 비가역성. 비가역적 이렇게 쓰거나 혹은 성이라고 쓰면 돼요. 역자가 뭐야? 역수운행. 거스르다. 거역할 거냐? 반역할 거냐? 가는. 가능하다. 비는 안 되다. 가능하지 않다. 뭐가? 그치? 역하는 게. 되돌릴 수 가능하지 않다.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 비가역적이라는 말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간의 비가역성을 얘기했네. 자, 그러면서 도달하지 않는 소중한 인생을 자신이 좋아지는 일이 없지 않을까요? 살 수 없지 않을까요? 이거 한번 보자. 좋아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없지 않을까요? 살 수 없을까요? 살 수 없지 않을까요? 무슨 말이냐 이거? 없지 않을까? 자, 이거 의미 한번 볼게. 강물처럼 흘러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인생을 자신이 좋아하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을까요? 살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럼 이 물음은 무슨 물음이야? 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설이죠. 그럼 없지는 부정이지. 않다라는 거는 뭐야? 이런 부정을 뭐라고 해요? 부부야? 그치, 이중부정문이에요. 그럼 이 부정의 부정은 뭐야? 긍정이지. 그럼 다시 긍정을 읽어주면 살 수 있을까요? 그럼 그렇게 살라는 얘기니? 다시요 또. 긍정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무슨 법이 쓰였어? 서리법이 쓰였지. 그럼 서리법은 반대로 우리가 강조하는 거지. 의문형으로.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읽히는 거라고 우리가. 그 서리법을 통해서 다시 이중부정 처리된 내용을 보면 긍정으로 처리했지만 이거 긍정할 수 있는 내용이야? 좋아하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살 거야? 아니지? 그런 거에 대한 또 서리법을 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중부정 플러스 서리를 통해서 내용을 엄청 강조하는 거라고요. 이중부정문이 그냥 긍정으로 처리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 서리법이 들어가잖아? 그럼 다시 또 부정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자신이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없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 사람이 생각을 분명하게 읽어줄 때. 이게 독서에서 독해할 때 인문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쓰일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는 않은 것 같으냐? 없지는 않은 것 같으냐? 물어볼 때. 아무튼 그래서 지금 화작이니까 장문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이 이중부정도 뭐예요? 강조의 방법이에요. 서리도 뭐예요? 강조의 방법이에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는 현재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미래의 삶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청유하고 있죠. 얼마나 값진 투자입니까? 라고 설의하고 있죠. 그렇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그럼 여기서도 값진 투자는 뭐예요? 값진 투자에 해당하는 말. 지금 현재 관심. 이게 값진 투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이것이다. 이를 찾으려는 현재의 작은 노력과 관심과 노력은 값진 투자이다. 이건 뭐냐? 은유법이죠. 비유라고 할게. 장문이니까. 좋아하는 일을 해야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생동감 있게 반짝반짝 음성상징어 빛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시간은 비가역적이다. 알겠지? 그리고 짧다. 그러면서 하나 더 얘기했죠? 뭐야? 값진 투자일 것이다. 미래.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아라. 자, 마지막에는 저는 실패 두려워했어요. 그럼 실패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3번이었니? 여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여기 3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저는 실패를 두려워했었대요. 그럼 이건 누구의 경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선생님의 경험을 통해서 계속 실패했습니다. 취업 소식에 연이어 전해지만 저는 계속 실패했습니다. 까지. 그럼 이 경험은 화자의 인성을 보여주는 걸까? 공신력? 뭐야 이것도? 감성적 설득 전략이야. 감성적 설득 전략 이게 이런 단어들 조금만 이걸 쓰면은 감성적 그 파토스라고 들어봤어요? 파토스가 감성적 설득. 이성적 설득 전략을 우리 뭐 수학학원 이름에서 많이 있는데 로고스 뭐라고? 파토스가 이거 감성적, 로고스가 이성적. 수학을 감성적으로 해야 돼? 인성적 설득 전략을 우리 에토스. 봤어? 세면에서 허석쌤이 저걸로 쓰는. 그래? 아니 우리 쌤은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라고.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로 설명하셨어? 네. 그래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이런 설득 전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럼 여기서는 지금 무슨 설득 전략이 쓰인 것 같아? 나 그런 경험이 있었어 얘들아. 논리적으로 이거 되는 거야? 논리적으로 나 실패했었는데 그걸 논리적으로 실패하지 마 이거야? 이건 논리성도 아니고. 그럼 인성일까? 에토스일까? 저 선생님은 저렇게 실패했는데 그래도 교장 선생님이 되셨구나 이걸까? 아니에요. 이것도 감성적 설득 전략이에요. 알겠죠? 왜냐면 이런 경험을 얘기했는데 당시에는 암흑처럼 어두운 이터널 실패를 비유한 거죠. 그리고 넉넉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모두의 바람이기도 했지만 바램 아니고 바람입니다. 녹록지 않았어. 까지 보면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다른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취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고요? 자, 여기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단단히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까지 보면 자, 여기까지만 자르면 이거는 파토스예요. 청중에 대해서 감성적 설득 전략. 그런데 여기부터 이제 넘어갔죠. 왜요? 이런 거 때문입니다. 이거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논리적 인과관계가 생기는 거잖아. 여기부터 이제 로고스 이성적 설득 전략이 되는 거라고. 그럼 이거는 때문에는 어디로 연결하는 거야? 실패를 경험하면 스스로 더 단단히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죠. 항상 때문에는 연결을 시켜주고 넘어가세요. 저는 실패한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 자신이 중요한 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건 뭘까? 저 자신 받아들였어요. 쏟기 시작했습니다. 성찰에서 자아 성찰? 성찰인 것 같네. 교장 선생님이 자기 성찰했구나.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주춧돌 삼아 위에 제 삶을 다시 튼튼하게. 주춧돌이라는 건 뭐야? 기반 밑에 깔아주는 기반이 되는 돌이겠죠? 그럼 실패는 뭐가 됐다고요? 주춧돌. 그 위에 제 삶을 다시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실패를 딛고 이러는 과정은 제가 생각하는 생각보다 성실하고 의지가 강한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성찰을 통해서 내가 나의 모습을 또 성찰하게 되는 거죠. 삶은 때때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 팩트지. 어떻게 우리 뜻대로 다 되냐. 그리고 하나 더.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자, 요 두 가지가 하나의 전제 조건이죠. 그냥 전제로 제시된 사실이죠. 우리 뜻대로 되니? 그럼 나는 일론 머스크보다 위에 있게 부자로서? 또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있니? 안 되지? 그럼 이건 전제예요. 자, 이 사실을 겸허히 이거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 전제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낸다고? 그럼 이 중간에 뭔가가 많이 빠진 느낌이다. 아니, 이 전제를 받아들이면 우리 고난 극복이 된다고? 뭐가 많이 빠져들었지, 지금. 아니, 이 관계를 봐봐, 문장의 관계. 여러분들 시험 뜻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시험은 실패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공적인 시험이 돼요? 뭔가 중간에 많이 빠졌지. 그럼 지금 논리적 비약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을 채워보자. 이런 전제들을 우리가 수용했을 때 뭐 할 거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요 과정.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요 과정이 여기에 쏙 들어가야 돼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우리는 실패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이겨낼 수 있는, 의지가 강할 수 있는, 또는 성찰하는 이런 단계들이 지금 여기서 함축적으로 딱 들어가서 이 행과 행을 채워줘야 논리적 구조가 맞는 거지. 자, 그래서 마지막에 뭐 하고 있어요? 실패하지 마세요. 소리에 따라서 진정을 원하는 일 찾기 바랍니다. 요거는 어떻게 정리한 거야? 아까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 요약하고 있죠? 요약. 그리고 한 번 더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기원하고 있어요. 뭘 기원해요? 축하하며 그리고 자신의 어떤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기원을 얘기해 주면서 마무리하고 있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연설에서 당부해야 될 세 가지 또는 교훈으로 삼을 세 가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요약하면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고 아마 금요일날 정도부터는 제가 아니면 빠르면 좀 전에 제가 요거 파일 한번 보고 되면은 이제 그 확인 문제들을 좀 드리려고 해요. 변형 문제나 확인 문제. 그건 금요일날 드릴게요. 금요일날. 자, 뒤로 가서 이제 화법 2번. 이 화법 2번을 펴주시고요. 이따가 수업을 조금 쉬었다 할게요. 10분만 쉬었다 할게요.